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코스피 5천 조정이다. 반등시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트 1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코스피 현재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현재 여기쯤 있는 것 같습니다. 4파동 A파 하락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가 2273인가요? 거기서 반등해서 2500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파 상승한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언저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어쨌든, 한번 반등하고 재차 하락한 다음에 다시 또 반등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반등하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반등 시 일부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분석 파트 1은 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 그다음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의 대세를 진단하는 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일목균형표 캔들 차트를 이용해서 코스피 파동의 현재 위치와 추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시하는 이제 코스피 엘리어트 파동 상 이제 지금 대5파동 상승 중이다 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그렇죠. 2020년에 팬데믹 저점을 찍고 그때 4파 조정 마치고 이제 대5파 상승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빅테크 버블에서 흘러나온 유동성이 과거 이제 닷컴 버블에서 만들어낸 그 유동성 유입처럼 저희 코스피를 이제, 그렇죠. 2파 조정 저점이 2200 정도 되니까 거기서 4배 8800까지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이제 대5파동 상승이라면 지금은 어디냐? 지금은 이제 3파동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팬데믹에서 이제 상승한 1파 상승을 1파로 보고, 그 다음에 한 1년 반 되나요? 그때부터 23년 8월까지 2273까지 2파 조정 마치고 이제 3파 시작인데, 그러면 3파는 엘리어트 파동의 골든룰 1.618에다가 1파 상승분 1854 곱해서 3000 정도 올라가니까 2파의 저점을 2273으로 보면 이제 5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3파동이려면 이제 2파 조정이 A, B, C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C로 끝났고, 이 C 파동 끝이 이제 1, 2, 3, 4, 5 5개 파동임을 확인했고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업체죠. 근데 이제 요즘 영업이익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반도체 업체의 특성은 일단 호황과 불황이 아주 엄청나다는 겁니다. 극명해서 불황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불황이 닥치면 이제 60월선 찍고, 호황이 닥치면 이제 3, 4배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불황이 오면 또 60월선 찍고, 또 3, 4배 성장하고, 이런 거를 2000년 이후로 3번 반복했고, 2022년 9월에 이제 또 60월선 찍고, 지금 뭐 4번째 반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원 정도고, 그때 코스피 5천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사실 조금 더 논란이 있긴 한데, 아무튼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역대 주가를 이제 선형 회귀 분석하면 비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갈 때 현대차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끌고 가면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현대차는 조건이 지금 최고조의 실적이기 때문에 몇 년간 실적은 좀 받쳐줘야 된다 이런 조건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로 들어가서 코스피 PBR 24년 1월 4일 목요일 거 살펴보면, PBR은 이제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인데 이제 장부가 대비 지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인데 지금 0.94거든요. 2,587로. 그러면 장부가 대비 6% 쌉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스피 조정받아도 장부가보다 싸니까 당연히 어, 일로 회귀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수 관련주가 대형주가 수출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도 중요한데 무역 수지도 중요해서 2023년 11월 자료인데 지금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지 한 6달 됐고 수출도 지금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 환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또 지수 관련 대형주의 실적 측면이나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기 종합지수도 2023년 11월 건데 지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승하고 있거든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지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코스피랑 동행하니까 코스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펀더멘털은 살펴봤고 이제 유동성은 뭐 일단은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을 보면 채권 가격인데 이제 채권 가격이랑 금리랑 반대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쭉 내려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금리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쌍바닥 찍었어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금리는 쌍봉 찍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사실 중요한 고점, 중기 고점은 뚫었는데 양봉 2개 만든 다음에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월봉인데. 그래서 일단 금리 상승, 금리 하락이 약간 저지되고 있다. 갑자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유동성엔 좋진 않죠. 아무튼 금리 하락이 정지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코스피 조정받는 모습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주봉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거죠. 보면 채권 가격이 중기 고점 돌파했고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튼 하락하고 있는데 이 200일선에서 저항을 뚫었는데 지금 200일선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일이 아니네요. 200주네요. 200주 공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동안 또 금리가 정체된 상태로 금리가 하락하다 정체된 상태로 있으니까 좋지는 않은 거죠.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사실 이제 외국인 수급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낮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이거는 외국인이 못 견딥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다. 환율이 낮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이거는 코스피에서 아무리 수익 나도 환차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은 상태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내려가 줘야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아무튼 여건은 마련됐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 지지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지선에서 엄청난 싸움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양봉이 나와서 환율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코스피도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음, 아직 뭐 이게 환율이 고점 이게 비파동 지금인데 이게 뭐 20주봉인데 20주선 위로 아직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환율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어, 장기 스토캐스틱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가도 중요하죠. 유가는 사실 유가가 비싸면 우리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미쳐서 환율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문제가 되는데 유가는 지금 사실 유가의 파동 모멘텀을 보면 이게 과매도권에서 탈출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이게 지금 200주선인데 200주선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파 사실은 A파 하락한 다음에 비파 반등이라고 그러면 A, B, C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는 있거든요. 환율처럼 쌍봉 맞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우호적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스피 대세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3-3파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수출입, PBR로 보면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흑자 전환돼 있고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PBR도 0.94입니다. 지난주에 0.96이었던 것 같은데 0.94로 오히려 또 PBR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유동성을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대체적으로 금리나 환율, 유가가 상승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더 이상 수축은 안 할 거다. 이건 맞는데 지금 금리, 환율, 유가가 하락하다가 저항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되다가 저항대를 만나서 잠깐 멈췄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조정 양상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세를 판단해 보면 이제 3-1파, 3파 중에 1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속에 상승하고 있고 반등장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락이 나오는데 반락만 나오면 공포심이 조장됩니다. 참 이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1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도 뭐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개인 유동성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상당히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현금이 있는 1급 투자자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 분석 파트 1, 이제 엘리어트 파동과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대세 진단했고요. 약간 중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일목균형표 캔들 차트로 이제 코스피의 현재 파동의 이치와 이제 추세 또는 추세 지속 전환 여부를 진단할 테니까 또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